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금융기관에서 횡령이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내노라 하는 시중에 유명한 은행들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랜 기간 엄청난 금액을 횡령한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 이제 저처럼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방법원 판례라든가 대법원 사건들을 보잖아요. 보면 새마을금고에서 터지는 사건도 적지 않아요. 오늘 설명할 사건은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아마 직원분이 피고인인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을 해가지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본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예요. 형법에는 단순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 두 가지가 다 규정되어 있고, 차이점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업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이 가중됩니다. 법정형이 2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 또는 배임 행위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두 개의 관계는 법조문이 명시적으로 대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독립적인 요건으로서 실질적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가 됐는데,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뭐였냐면, 여러분,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모두가 구성요건 요소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무죄가 나온다는 뜻이죠. 근데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새마을금고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죠. 근데 이 금융상품을 새마을금고가 판매한 그 금융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사는 어떤 이익을 취득했냐면요, 그 금융상품을 매입하면은 여러분 판매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수수료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도 새마을금고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판매한 판매 수수료라는 이익을 얻었다, 재산상 이익이 있다 라고 기소가 됐고, 원심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인정돼가지고 업무상 배임죄 유죄가 나왔던 건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봤냐면, 첫 번째, 업무상 배임죄의 범죄 성립 요건에는 그 배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 모두 둘 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법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연관성, 실질적 연관성이라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배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둘의 관계가 실질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는 관계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 배임죄도 마찬가지지만 배임죄에서 말하는 본인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되고,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그러한 본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 판단 기준은 배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한 판단 기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지는 뭐냐면, 여러분, 금융회사가 취득한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수수료는 그냥 용역을 제공한 거니까 그 판매 행위가 잘했냐 못했냐랑 상관없이 어쨌든 팔았으니까 판매 수수료를 가져간 거잖아요. 본인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고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이게 과연 배임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관련이 없는 재산상 이익이고 그냥 금융상품 판매에서 받은 수수료,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조로 받은 거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외견상 언뜻 그래 보인다는 것만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라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